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발생하면서 이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없었던 3차 감염자도 2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메르스의 확산 가능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보건당국에서 이 3차 감염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3차 감염자가 2명이 확인됐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감염자가 확산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 환자로부터 2차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 상태에서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추적 과정에서 3차 감염 환자가 발견됐다는 게 다소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건 이렇게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 접촉자들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이 중에 또 다른 그 감염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촉자 관리를 하고 선제적인 그 감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차 감염의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4차 감염의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를 수치로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차 감염자들이 또 앞으로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3차 감염자가 현재 발견된 상태에서 주로 그 병원 내에서 접촉을 통한 그 감염이 확인이 되는 정도에서 일부 소규모에서만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4차 감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3차 감염이 발생이 지역사회에서 밀접 접촉자의 노출로 발생을 한 경우에는 4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보건당국이 발표하기로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금까지 25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대부분이 그 첫 번째 환자가 입원을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그에 앞서서 다녔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혹은 가족들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 환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었던 그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메르스 확진 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에서는 정보 공유가 일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유 병원을 확인을 해야지 예. 메르스를 의심할 건지 말 건지를 진단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당국에서 네. 그 병원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예방 확산 공식적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의료진들은 그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정보를 공개를 할 것이냐 여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이 공개되는 경우에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해당 병원을 회피하게 되거나 이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각가지 예방법이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확실한 예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결국은 여전히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말 전파 또는 접촉에 의한 전파를 주 전파 경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되긴 하지만
면역 저하자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분간 좀 외출을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또 외출을 한 뒤에 손 씻기라든지 또 그 마스크 착용, 외출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이게 메르스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 그 과정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걸 할 때 이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멀리 톡 퍼져나가지 않도록 휴지나 또는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려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에 출국하는 분들도 이제 그 메르스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도 그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최근에는 다시 조금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두 국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정해진 그런 업무 외에 그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나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동물들과 접촉하거나 그런 그 상황들을 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중동 지역 쪽으로 여행을 미리 하셨다가 돌아오시던지, 뭐 출장 갔다 돌아오신 분들이 의심 증세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럴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좀. 예, 중동 지역을 다녀오고 2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화기 증상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구토나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일단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정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정부하고 대한감염학회가 민간 공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연락을 하셔도 좋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이 메르스와 비슷한 유사 증세를 네. 보인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이 그 자가 격리를 하고 있거나 지금 그 격리 시설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사실 가족들도 지금 확진 환자로 판명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의심 환자 또는 추정 환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 네. 그 가족분들도 밀접 접촉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택격리 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시설격리를 지금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조치에 적절하게 따라주시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택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감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택격리를 지시받았을 때 이거를 정말 성실하게 좀 지켜주셔야지 또 다른 그 감염 전파가 방지되기 때문에 네. 이 점은 국민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가 메르스가 확산될 것인지 진정될 것인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앞서서 3차 감염자가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지금 잠복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메르스가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잠복기 기간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잠복기 상태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연구들을 보면은 잠복기는 아니고 무증상인데 복균 상태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전혀 없는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간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